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이 아닌 국가라면 이 속담이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예로부터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원수진 이웃나라 썰 5가지만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본과 중국은 바다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원수를 진 것도 모자라서 하필이면 세계 2위, 3위의 강대국들이라 맞붙으면 바로 지구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사이입니다. 중국인들은 유사히 이래 동아시아의 황제국으로서 중화 질서의 중심으로서 찬란한 문명을 쌓고 그 위엄을 자랑해왔는데요. 근대에 이르러 서구 열강에게 탈탈 털린 것도 모자라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게 청일전쟁, 중일전쟁, 연타석으로 털리면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타격이 너무 커서 청나라가 중화민국이 되고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돼버릴 정도로 얼얼했죠. 전쟁 자체는 중국의 몸빵이 너무 강력했던 데다 일본이 희대의 무리수였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이랑도 전면전을 벌이는 바람에 중화민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만과 만주도 모자라 본토까지 유린당했고 특히나 중화민국과 국민당이 일본과 싸우는 도중 힘을 키운 공산당이 어부지리로 대륙을 접수하면서 이는 상처뿐인 승리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동아시아의 원탑 자리를 뺏겼다는 자존심 문제에 더해서 이러한 전쟁의 앙금 때문에 아직도 일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두 나라 모두 서로보다는 한국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나라가 훨씬 더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물론 요즘 얘기로 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바로 옆에 진짜 살벌한 동네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이 두 나라는 종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 경우인데요. 현재까지도 카슈미르에서 잊을만 하면 무력 충돌을 하고 테러 단체들이 서로의 도시를 테러하고 있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은 사실 예로부터 펀자브라는 하나의 지방이라서 혈통은 물론 쓰는 언어도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그놈의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였죠. 영국이 도래하기 전 무굴 제국 때야 아예 이슬람 왕조여서 강제로 묶여 있었고 이후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 대륙 전체가 통합되는 바람에 한 나라로 쭉 갔었는데요. 독립을 하자마자 종교 문제가 수면 위로 터져 나왔고 곧바로 전쟁을 3차전까지 한 뒤 찢어져 버렸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명시된 합법적인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핵 개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이 두 나라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애초에 가입조차 안 했을 만큼 서로를 아주 일관되게 증오하고 있죠. 만약 종교가 같았다면 이런 싸움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종교가 같아도 원수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말이죠. 이 동네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지금의 우루과이 지역이 문제였는데요.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이 지역을 점령해버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에스파냐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브라질과는 달리 대부분이 에스파냐계 백인이었죠. 따라서 반발이 처음부터 심했고 급기야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패기는 좋았으나 현실은 브라질이 일방적으로 발린 전쟁이었죠. 그 결과 우루과이는 브라질로부터 독립했고 이후 아르헨티나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국기에 같은 심볼을 박아 넣었겠습니까? 충성이란 건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무튼 그래서 아직도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두 나라 중 하나와 축구라도 하는 날에는 훌리건들로 인해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건 예사라고 하죠. 훌리건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또 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훌리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19세기 런던의 폭력배였던 아일랜드인 패트릭 훌리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통 명사화된 것인데요. 그만큼 아일랜드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시선이 개차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국은 800년간 아일랜드를 지배했는데요. 아일랜드인들은 켈트족의 후예로 아예 잉글랜드인들과는 민족 자체도 다르고 영국 국교회가 성립한 이후에도 가톨릭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위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847년에 터진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영국 정부의 외면과 수탈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민 행렬이 줄을 이어서 총 인구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렸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아일랜드 본토보다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계가 훨씬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이민간 미국에서조차 앵글로색슨계 주류 미국인들에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하층민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좋게 풀리면 경찰이나 군인, 안 좋게 풀리면 마피아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차별과 핍박의 역사가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 참다 못한 아일랜드인들은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틈을 타 무장투쟁을 불사한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영국 성향의 북아일랜드만은 영국령으로 남았는데요. 이 안에서조차 남아있는 반영국 성향의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무장 테러 단체가 활동하는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그리스와 터키입니다. 그리스도 아일랜드 못지않게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죠. 오스만 제국에게 말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그리스인들의 제국이었는데요.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만큼 정교회 문화의 총본산이자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리스인들은 이후 400년간 이교도의 지배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오스만 제국이 워낙 강대해서 독립은 꿈도 못 꿨는데 19세기가 돼서 오스만 제국이 쇠락하자 서구 열강들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독일 편 들었다가 해체당하자 동로마 뽕을 맞고 제국의 고토를 수복한다는 명목으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타이밍 러쉬를 가는 무리수를 두게 되죠. 상상대로 고토를 수복하나 했는데 터키에서 지금까지도 국부로 추앙받는 명장 무스타파 케말이 등장해 반격을 가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됐고, 결국 보다 못한 영국이 와서 협상을 중재해 그리스는 에게해의 섬들을, 터키는 이스탄불을 갖는 걸로 억지 화해를 하게 됐죠. 민족 국가로 재편된 두 나라는 이후에도 자국에 있는 그리스인들과 터키인들을 서로의 나라로 쫓아내는 인구 교환까지 하면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2차 대전 후 발칸 반도가 공산화되면서 두 나라는 같이 나토에 가입하는 등 어느 정도 관계에 진전이 생겼습니다만, 70년대에 터키가 키프로스 섬 북단을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세워버리면서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두 나라는 400년간 서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문화가 비슷해졌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끝나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 지구상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친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고도로 통합된 상태고, 하루 아니 30분이면 어딘가의 소식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최근 몇 년간 많은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을 타며 일부 지역에서 문명 간, 인종 간, 종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민족주의, 종교 근본주의 등을 멀리하고 외교 차원에서의 일과는 별개로 사람 대 사람으로만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너무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가볍게 세트 메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항상 재밌는 주제를 찾아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저란 남자는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